안녕하세요. 바르셀로나에 거주하는 가이드 도도입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가우디의 작품인 까사바띠오에 담긴 이야기입니다. 까사바띠오는 1906년 가우디가 사업가 조셉 바띠오와 아멜리아 고도 부인을 위해 기존 건물을 리모델링하여 재탄생시킨 아름다운 건축물이죠. 2005년에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에 등재되고 2008년에는 바르셀로나의 7대 경제적인 문화유산 중에 한 곳으로 지정된, 그러니까 바르셀로나에 오시면 놓쳐선 안 될 그런 아주 아름다운 건축물입니다. 첫 번째, 집주인에게 실망을 준 건물. 건물 주인 조셉 바띠오이 까사노바는 섬유 공장을 운영하면서 돈을 많이 번 사업가였습니다. 게다가 처가는 지금 스페인의 3대 언론사 중 하나로 꼽히는 라방가르디아 신문사 설립자 가문이었죠. 유명해지고 싶었던 세뇨르 바띠오는 그래서 부자들이 모여 사는 파세이그 데 그라시아 거리로 이사를 합니다. 특이하게 건물을 짓는 가우디라는 건축가를 찾아서 집에 공사도 맡겼죠. 근데 공사가 끝나고 나서 우리 세뇨르 바띠오는 오랜 동안 실망을 했다고 합니다. 왜일까요? 건축가 가우디가 바띠오를 만나기 전인 1900년에 가우디는 이미 바르셀로나 시에 예술적 건물 공모전에 수상을 한 경력이 있었어요. 그래서 세뇨르 바띠오는 가우디의 비범한 디자인이 우리 집을 유명하게 해주리라 믿었겠죠. 그래서 건물이 완공되고 그 해에도 그 다음 해에도 공모전에 내 집을 참가시켰지만 이 건물은 아쉽게도 세뇨르 바띠오 살아 생전에 한 번도 수상의 영광을 가져다 준 적이 없었습니다. 대신에 옆 건물인 이웃집 까사모레라는 수상을 했어서 세뇨르 바띠오는 더 속상해했다고 전해집니다. 또 다른 에피소드로는요, 1904년에 가우디가 건물 리모델링 공사를 시작하면서 바르셀로나 시에 신청한 증축 허가가 거부를 당합니다. 그런데도 가우디는 건물 공사를 진행했죠. 결국은 1906년에 건물 공사가 끝났는데도 시의 허가를 얻지 못했습니다. 오히려 바르셀로나 시는 건물 공사를 중단하라고 경고도 했었대요. 그러니 세뇨르 바띠오는 나머지 층들을 임대했어야 되는데 임대도 못하고 뜨거운 감자를 안고 살듯이 속상해 했었답니다. 결국은 1912년 12월에서나 돼야 임대 허가를 받고 제대로 위층들을 임대할 수 있었다고 해요. 이쁘게 지었는데 기대했던 수상도 못하고 임대도 못하는 암흑기를 거쳤던 까사바띠오였어요. 두 번째, 가우디 짜증나. 바띠오의 부인인 세뇨라 아말리아는 가우디를 별로 좋아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구체적으로는 가우디의 디자인을 싫어했다고 해요. 그 시절 얘기를 들어보면 세뇨르 바띠오와 그의 부인 세뇨라 아말리아는 집이 지어지는 동안에 적지 않게 다툼을 했다고 해요. 그 원인은 바로 가우디였고요. 가우디는 웬만하면 건물을 지으면서 건물 내부에 사용될 가구나 장신구들을 본인이 욕심내서 디자인을 했습니다. 가우디가 바띠오네 집 거실에 놓을 가구를 디자인해 준다고 세뇨라 아말리아에게 사는 사람들의 성별을 물어보았다고 해요. 나름 인체공학적인 가구를 직접 디자인했던 가우디는 가구를 설계하는데 남성용과 여성용을 구분하려고 했던 거죠. 근데 세뇨라 아말리아는 굳이 성별이 나눠진 가구를 넣고 싶지 않아 했대요. 결국 세뇨라 아말리아는 가우디가 디자인한 가구를 오래 쓰지 않고 다 치워버리고 나중에는 본인 취향에 맞는 19세기 네오클래식 양식의 가구로 전부 바꾸었다고 합니다. 근데 이런 일은 가우디에게 처음 있는 일도 아니었어요. 구엘의 저택을 지으면서 구엘의 부인이나 딸들과도, 라페드레라를 지으면서 밀라의 부인과도 가우디는 그들에게 사랑받지 못한 건축가였답니다. 어쩜 그렇게도 여자들한테 인기가 없었던 가우디였을까요? 좀 불쌍하려고 해요. 세 번째, 다양한 자연의 요소들. 특이한 모양의 까사바띠오는 벽이나 창문이나 각진 곳 없이 둥글둥글 곡선의 미를 자랑하는 가우디의 개성이 아주 잘 나타난 작품입니다. 이렇게 도면만 봐도 벽이 구불구불하잖아요. 이런 곳곳의 디자인들은 수많은 자연에서 그 모티브를 따왔다고 합니다. 거북이 등껍질에서 아이디어를 얻은 조명창, 물고기 아가미에서 따온 환기창,
포도덩굴에서 가져온 창문 손잡이, 또한 박쥐의 날개에서 메인 테라스의 디자인이 나왔대요. 마치 고래 뱃속 모양의 다락방 아치라던가 고래 등뼈를 연상케 하는 계단 난간도 그렇습니다. 용의 등껍질을 닮은 기붕의 지화는 또 어떻고요. 옥상에 세운 굴뚝들도 버섯이 모여 자라는 모양처럼 만들었고요. 옥상 지붕에 난 작은 구멍은 바르셀로나 근교 몬세라산의 낙타바위에서 가져왔어요. 그 어느 하나의 디자인도 의미 없이 만든 것이 없는 가우디의 작품입니다. 네 번째, 모네의 수련. 다들 까사바띠오가 푸른 바다를 연상시키는 이미지라고 얘기합니다. 330개나 박혀있는 동글동글한 모양의 유리 타일은 마치 뽀글뽀글 올라오는 물방울을 닮았고요. 정면에서는 별로 티가 나지 않지만 사선에서 바라보면 인면부조차도 곡선을 띠고 있습니다. 멀리서 까사바띠오를 바라보면 그 색깔이 참 오묘해요. 그냥 푸른색만은 아니거든요. 타일 조각과 유리 조각을 이용한 트렌카디스 방식으로 색을 표현했는데 어디서 많이 본 그런 느낌 아닌가요? 바로 프랑스 파리 오헝제리 미술관에 있는 모네의 작품인 수련이 보입니다. 예술의 조예가 깊었던 가우디는 까사바띠오의 전면부에 모네의 수련을 표현했다고 해요. 게다가 광택나는 타일과 유리 조각들은 햇살이 비춰지는 방향에 따라 그 색깔을 다르게 보여주는데요. 밝은 아침 햇살이 비춰질 때랑 붉은 석양이 비춰질 때랑 또 밤에 조명바를 받았을 때랑 그 느낌이 시시각각 다르답니다. 그러니 다음에 바르셀로나에 오시면 아침과 오후와 밤의 건물이 어떻게 느낌이 다른지 반드시 직관하셔야 한다니까요. 다섯 번째, 산 조르디의 이야기. 카톨릭 성인인 산 조르디, 영어로 부르면 세인트 조지라는 이 인물은요, 서기 303년에 순교한 분인데요. 로마의 황제 디오클레티아누스가 기독교인들을 박해하라는 명을 내렸으나 본인이 기독교인임을 밝히고 명령을 거부해서 결국에는 참수를 당한 그런 성인입니다. 그거는 근데 중요하지 않고요. 여기 카탈루냐 전설로 해석하자면 또 다른 이야기가 있어요. 카탈루냐 남부 타라고나에 몽블랑이라는 도시가 있습니다. 스위스에 있는 몽블랑은 아니에요. 옛날 이 도시에 강한 독을 지녀서 숨결만으로도 생물들을 죽일 수 있는 사나운 용이 나타나서 도시의 주민들을 겁에 질리게 했다고 합니다. 용이 무서운 시민들은 그 용이 마을 가까이 오지 않게 하기 위해서 매일매일 동물들을 잡아 제물을 바쳤는데 결국에는 동물들이 다 동이 나고 나중에는 사람을 바칠 수밖에 없었대요. 그래서 매일 제비뽑기를 하여 인간 제물을 바치는데 얼마 후 이 불행은 이 도시의 공주에게까지 왔고 공주가 제물로 용에게 향할 때 빛나는 갑옷을 입고 백마를 탄 산 조르디라는 기사가 갑자기 나타나서 칼로 용을 찔러 죽이고 공주를 구해줬습니다. 그때 용의 피가 땅에 흘러서 그 자리에서 붉은 장미가 자랐고 용감한 산 조르디는 그 장미를 공주에게 바쳤다는 아름다운 이야기가 전해지는데 이 산 조르디는 수백 년 전부터 카탈루냐가 아라곤 왕실에 있을 때부터 이 지역의 수호 성인으로 자리 잡은 사람이에요. 이 전설이 바로 까사바띠오에 그대로 표현되어 있습니다. 어디냐고요? 기와지붕처럼 보이는 것이 바로 용의 등비늘이고 용을 찌른 산 조르디의 칼은 바로 지붕에 꽂혀있는 십자가탑이에요. 가만 보면 칼을 찔린 자리는 붉은 피가 흘러 용의 푸른 등비늘이 붉게 변하고 있어요. 그리고 그 아래 아름다운 꽃잎 모양의 테라스는 공주를 위한 발코니. 이뿐 아니라 가면 모양의 발코니는 또 다르게 보면 용에게 잡혀먹혔던 희생자들의 두개골의 모양이라 할 수 있어요. 뼈 모양의 기둥들은 희생자의 뼈를 상징하고요. 마지막으로 다락방의 둥근 아치들은 마치 용의 뱃속에 들어와 있는 그런 느낌으로 만들어진 거죠. 여러분은 그렇게 느껴지지 않으세요? 이런 디테일 역시 가우디입니다. 자, 까사바띠오에 담긴 이야기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오늘 영상 어떠셨어요? 재밌으셨을까요? 다음 영상에는 까사바띠오 관람 포인트를 모아서 알려드리려고 해요. 기대하셔도 좋습니다. 영상이 끝나기 전에
잊지 마시고 좋아요 눌러주시고요. 주민 스페인 채널 구독과 알람 설정도 잊지 말아주세요. 감사합니다.